합시다. 일단 그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쌤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학교 시험보다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너희 시험이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너희 중간고사가 100점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등급이 잘 달렸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굳이 그걸 더 어렵게 돼서 뭔가 막 엄청 힘들게 만들 필요가 사실은 없거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만약 100점이 5명 정도 나오면 조금 이제 조절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올해는 1등을 만드는데 그게 중요하진 않아서 그게. 그래서 요거가 좀 어렵게 나올 건데 항상 학생들은 시험 때 체감 난이도를 더 세게 느껴. 실제 난이도에 비해서. 그거는 이제 시험 때는 가장 아마 하게 되잖아. 아무래도 맞지. 그리고 그러면 이제 문제 풀다가 이상한 데서 막히면서 거기서 이제 시간이 빡빡 치면서 난이도를 이제 더 강하게 느끼거든, 더 세게 느끼거든.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건 지금부터 나오는 것에 대한 오답은 반드시 처리해야 돼, 알았지? 그리고 너무 어려운 문제, 내가 이거 시험에 나와서 내가 이 문제를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시험에 나왔을 때 맞추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러면 굳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건 넘어가, 알았지? 그러니까 결국은 맞아야 될 것만 다 맞아도 점수는 꽤 잘 나와. 오케이, 그렇게 해봅시다. 자, 질문 번호 부르십시오. 8번, 9번, 그러니까 눈치 보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13번. 지금부터는 그냥 모든 오답을 다 마스터해야 돼, 알았지?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들은 또 13번, 17번, 14번, 24번. 아, 16번. 쌤이 그럼 나머지는 다시 풀리면 다 맞을 수 있다는 얘기지. 질문 안 하면 되겠네. 아니, 지금 하고 있어. 빨리 잘해요. 11번, 23번이네요. 이거? 이 질문하는 번호가 충분히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걸 주라. 다시 풀기 넣어주고 못 풀면 때린다. 22번이요. 자기 자리로는 아닌 문제들은 자기 거 오답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 시간이 마무리하는 거랑 그 다음에 그 시험 대비 교재 푸는 거랑 할 거 많잖아, 맞지? 네. 그거 하시면 됩니다, 알았지? 10번이요. 선생님이 소유주를 꿀밤을 한 대씩을 더 때려야 되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70. 괜찮아? 네. 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8번부터 오겠습니다. 8번부터.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정력 공격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래.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한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한다고 했었지? 8번 질문 누굴까요? 저요. 지율이야? 네. 그러면 뭐 돼야 한다고 했었냐면 연결돼야 한다고 했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여기에 1을 대입한 결과와 여기에 1을 대입한 결과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저기 위에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0. 밑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a가 되겠지. 0은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요건 이제 더한 거라고 연결돼야 한다. 그러니까 정의역이 모든 실수일 때는 지금처럼 연결되어야지만 일반적으로 역함수를 가질 수 있어.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연결 처리한 겁니다. 이제 a 값이 6분의 1이 나올 거고 또 여기다 이제 6분의 1을 a 대신에 써놓읍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G9는 역함수를 G라고 F의 두 번째로 F의 인버스를 이제 G라고 하는데 근데 그에 대해서 G9가 이제 B래. 이렇게. 자, 이런 거 나오면 우리가 역함수를 구해도 괜찮은데 귀찮다면 훨씬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G9를 이제 우리가 B라고 합시다. B는 좀 그렇군요. K라고 합시다. 괜찮니? 그러면 쌤 역함수 제일 기본으로 강조한 게 뭐야? FA가 B면 F 인버스 B가 A다야. 오케이? 즉 G9가 K라는 말은 FK가 9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여기서 이건 x가 1보다 작을 때 식이고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식이거든.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게 되면 x는 1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저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라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1에서의 합의 값이 0이 되는 거야. 괜찮지? 그 다음 소리 이해하고 있어? 네네네.
안 되면 안 된다고 해. 알았지? 네. 꼴로 한 대만 때리고 설명해 줄게. 네. 자, 이 친구는 기억이 얼마? 마이너스 6분의 1이잖아. 그러면 더 가파르게 그려야 돼? 더 완만하게 그려야 돼? 아니 만만하게. 아니, 이미 늦었어. 자, 이렇게 그려야 돼. 더 완만하게 그려야 돼. 아, 지금 좀 부탁하자. 오케이. 자, 우리가 이 기울기가 얼마? 1이야. 오케이. 그리고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요 기울기가 0이야. 이거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이 정도 그리면 6분의 1이 되는 거, 이 정도 그리면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머릿속에 꼭 박아 넣어야 돼. 알았지? 그러면 그 다음 봅시다. 이제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함수값이 0보다 큰 거야. 이쪽에서는 함수값이 0보다 작은 거야. y좌표 기준으로. 괜찮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f의 함수값이 얼마가 나오길 바래? 9가 나오면 그럼 9는 어디서 나와? 여기 어딘가에서 나오겠지. 9는 0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는 9는 여기서 푼다. 이 함수가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x 더하기 함수가 이 친구란 말이야. 맞지? 저기서 9가 나온다고. 그럼 그때 x가 얼마야? 마이너스 8을 넣으면 9가 나오겠지. 맞지? 아, 그러니까 요때의 k값이 마이너스 8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세 번째 턴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우리가 k 값을 구했잖아. 그럼 다시 이제 뭐 하라는 얘기야? 요거를 이렇게 쓰라는 얘기지. g 마이너스 8은 b래. 그럼 또 뭐래? 또 이걸 하는 거지. f b는 마이너스 8이래.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번에 함수값이 얼마가 되었다고? 마이너스 8이 되는 걸 원한다고. 근데 왼쪽에서는 0보다 큰 함수값이 나오고 오른쪽에서는 0보다 작은 함수값이 나온다고. 그럼 마이너스 8은 어디서 나와? 여기서 마이너스 8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누구? 이 친구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써볼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x 더하기 6분의 1은 마이너스 8을 만족하는 x가 바로 b인 거야. f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8이 돼야 되니까. 맞지? 야, 근데 이걸 못 해버리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68, 48이 되겠군. 그럼 x는 49가 되겠다. 맞지? 이 값이 사실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b 값이 49라는 사실을 구한 거야. 괜찮니? 쉽지 않습니다. 맞지? 쉽지 않아. 오케이. 사실 약간 뒷번호로 뺄 생각이었는데 깜빡하고 안 했어. 자, 그 다음에 9번 선지 봅시다. 9번 문제. 9번 문제를 봅시다.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라는 말은 P면 Q이다 꼴에서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다라는 얘기잖아. 즉 이제 가정과 결론이 필충이 되는 이제 그런 문제를 찾으라는 게 문제 요구 사항입니다. 자, 1번을 보게 되면 1번은 이제 절대값 A가 절대값 B가 0이 아니면 A는 0이 아니거나 또는 B는 0이 아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하지? 사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절대값은 항상 0 이상이니까 더해서 0이 되지 않으려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어야 되고, 그러면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어야 되겠지. 그리고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면 저 합이 0이 아니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근데 잠깐만, 혹시 9번 누구 질문이었지? 응? 이현이 질문이었구나. 자, 근데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지? 우리가 이 친구를 P라고 하고 이 친구를 Q라고 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니면이라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이면으로 바꾸고 싶어. 그래서 뭐 해야 돼? 대우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의 대우를 쓰게 되면 A는 0 이고 B는 0 이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0이다로 바뀌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이건 좀 주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는의 부정은 이제 1보더라.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A가 0이고 B가 0이면 얘는 뭐야? 0이고 맞네. 그리고 이게 0이 되려면 얘가 0 이상이고 얘가 0 이상이므로 각각 0일 때 그 합이 0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 이면 저거 이다도 참인 거야. 그냥 1번이 답인 거야. 자, 1번이 답인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사실 시험장에서 매우 중요해. 이번에 그 성신도 선지에 어려운 선지가 있었지만 쉬운 선지가 있어서 그냥 그게 답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모든 선지를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야 내가 시험장에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을 처리할 수 있어. 당황할 상황을.
혹시 나머지 2, 3, 4, 5 선지 중에서 궁금한 거 있어? 2, 3, 4, 5 선지 중에서 궁금한 거 있는 사람? 다 확신이 서야 됩니다. 알았지? 서야 됩니다. 자, 그럼 9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니까. 자, 10번 넘어가겠습니다. 10번은 근데 이제 어? 네, 진짜 죄송한데 화장실 갔다 오, 다녀오십시오. 자, 이렇게 정사각형 하나씩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여기가 뭐 B고, 여기가 A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제 Y는 루트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려지는 게 Y는 3 루트 X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자, 그럼 봅시다.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런 문제의 출발은 좌표 찍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기본에 대한 요점, 그러니까 요점의 x 좌표를 우리가 스몰 a, 0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사실. 그러면 소유가 질문했어 이거. 네. 그러면 요 a 점의 좌표가 뭐가 되지? 라지 a 점의 좌표. 3루트 엄청 잘했어. a, 3루트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근데 우리 지금 이 점의 x 좌표는 알아 몰라? 몰라. 근데 y 좌표는 알아. 왜냐하면 이 점이랑 이 점이랑 y 좌표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럼 내가 얘를 이제 y 좌표를 3루트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지? 네. 그럼 여기 x 좌표가 얼마일까? 9. 아니지. 9a야. 근데 직접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걸 내가 지금 알아 몰라? 그냥 얘를 이제 별이라고 하자. 괜찮지? 그러면 여기다 별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루트 별은 3루트 a가 되는 거야. 양변 제곱하면 되겠지. 그럼 별이 뭐가 나와? 여기 9a가 나오는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9a. 그러면 봐봐. 여기는 지금 얼마지? 3루트 3루트 a잖아, 맞지? 여기는 얼마일까? 여기 AD 길이. 어떻게 구해야 되지? 9a에서 a를 빼면 되지, 맞지? 8a니까. 근데 이게 무슨 사각형이라고? 정사각형이라고. 그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니까 3루트 a랑 8a랑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양변 제곱하면 9a는 64a 제곱 이렇게 되지. 네. 근데 a가 0일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원래 a가 0일 수도 이 식이 성립하는 거야, 맞지? 근데 a가 0이 아니므로 a가 0이 아니므로 약분해도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64분의 9가 a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괜찮지? 네. 그때 문제에서 정사각형을 뭘 구하라고? 넓이를 구하. 넓이는 그냥 뭐 하면 돼? 64a 제곱하면 될 거 아니야. 한변 길이가 8a니까 그리고 64a 제곱이 넓이가 되는 거고. 그러면 64 곱하기 이 친구 제곱이니까 64의 제곱분의 9의 제곱이 될 건데 어차피 64끼리 약분이 될 테니까 64분의 81이 답이 될 겁니다. 11번은 누구 거지? 서윤아. 자, 질문을 할 때 어차피 이게 선생님이 필요한 설명이 필요한 선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 3번이라고 했는데 여기 답이 몇 번이지? 2번 2번? 2번과 3번을 설명해 주면 될까? 아니, 다른 선지도 설명이 필요하면 이야기 하십시오. 일단 2번부터 봅시다. 2번은 P가 뭐냐면 A가 B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B가 C에 포함되면 Q가 뭐냐면 Q가 A가 C에 포함된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런 거지. 충분조건이면 필요조건이 아닌 것은이라는 말은 얘는 참인데 얘는 안 되는 걸 원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 말은 요거는 이거이면 A가 C에 포함된다는 건 그냥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벤다로 그리면 A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리고 B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이걸 만족한다는 말은 A가 C에 포함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거이면 요거이다는 참인 거야. 괜찮지?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A가 C에 포함되면 이렇게 그리면 되지. 맞지? 근데 이 Q에서는 B에 대한 정보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몰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참이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 거짓이 되는 겁니다. Q에서 알려주지 않았어.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3번 선지는 이제 P가 절대값 A인 A. 그 다음에 Q가
A가 양수. 자, 근데 지금 요거는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실수는 어차피 부호가 몇 가지밖에 없다고? 세 가지밖에 없어. 양수, 음수, 물론 0 부호가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단 말이야. 이게 양수일 때 성립해 안 해? 0일 때 성립해 안 해? 음수일 때 해 안 해?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뭐랑 같은 말이냐 하면 A가 0 이상이다와 같은 말이냐. 괜찮아? 그럼 이제 0 이상인 게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왜? 우리가 참이되려면 뭐 해야 돼? 포함이 돼야 되잖아, 맞지? 여기는 0이 있고 여기는 0이 없는데 포함 안 되잖아. 얘가 틀려. 양수는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맞는 거지. 얘는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이 되지 않는 거. 오케이. 혹시 1번, 4번, 5번 선지에 대해서도 궁금함이 있어? 저 1번 해봅시다. 중요해 사실은. 이런 것들은 내가 뭐가 답이 될지 사실 모르잖아, 맞지?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모든 선지를. 자, P 조건이 뭐냐면 이제 얘는 이렇게 주어졌네. A가 B에 포함되고,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대.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었지? 얘는 그냥 A랑 B랑 같다는 말의 정의. 이거가 A와 B와 같다의 정의야. 두 집합이 같을 조건이었어. 자, Q는 뭐냐면 A랑 B랑 같다. 뭐야 그러면? 필충이야, 필충. 그냥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필충인 거지. 오케이? 또 나머지는 괜찮아?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 근데 저기 밑에서 64A 제곱이 64 곱하기 64 제곱분의 9제곱이 왜 그런? 여기 있잖아 A. 이거 제곱하면 64의 제곱은 9의 제곱. 아, 이거는 약간 민망해라.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자, 13번을 보게 되면 이제 x가 정수래. 자, 근데 조건 P를 풀게 되면 그냥 바로 이렇게 수분을 해버리게 되면 x가 7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q가 얼마가 될 거냐면 x가 3보다 작다,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네, 진리집합을 각각 P와 Q로 갈 때 P차 Q, Q차 P의 합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하시게 나왔어. 그러면 여기는 정수가 뭐가 될 거냐면 라지 P라고 쓰게 되면 라지 P는 마이 0, 1, 또 7까지 가는 거지. Q는 어떻게? 마 4부터 시작이지. 마 4, 마 3, 또 3, 2까지 가는 거. 요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괜찮니? 그러면 이제 결국은 여기서 이제 P차 Q 합집합 Q차 P 이 친구가 벤담으로 나타나게 되면 여기 P가 이렇게 있을 거고 Q가 이렇게 있을 때 어디를 가리키는 거야? 여기를 가리키는 거야. 가운데 빼고야. P차 Q랑 Q차 P랑 합친 거야. 즉 뭐만 찾으라는 얘기지? P에만 있거나 Q에만 있는 애를 찾으라는 얘기지. 그럼 뭘 빼면 돼? 교집합을 빼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P, Q, Q를 구해보자. 어떻게 돼? 겹치는 마이너스 2부터 겹치기 시작해서 2까지 겹치겠지. 즉 마이 1, 0, 1, 2가 겹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마3만 Q에 속할 거고, 그다음 여기서는 2 빼고 3부터 7까지가 이제 겹치지 않게 되겠지.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결국 정리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갈 친구는 이제 마4, 마3 그리고 이제 3부터 3, 4, 5, 6, 7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되지? 우리가 이거 다 하라는 게 문제 요구사항이니까 요거 치우고 나면 6, 3, 18 이렇게 되겠다, 맞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 근데 14번은 그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왔어. 심각하게 많이 나와서 어렵진 않으니까 꼭 잘 맞추기로 합니다. 근데 이거 A를 구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나 조건에서 평이동해서 일치한 거를 가지고 푸는 거거든. 요거는 요렇게 풀기를 강하게 권장합니다. 자, 우리가 그 이제 유리함수에서 점근수를 좀 특별히 중요한 걸 알고 있잖아, 맞지? 자, 근데 가조건에서 지금 뭐라고 주어졌냐면 f 인버스 x랑 f x-8 -8이 같대. 무슨 얘기냐면 역함수랑 f를 평이동한 함수랑 겹쳐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이 친구 점근선이 껴주면 얼마지? 마이너스 1, 3이야, 맞지? 네.
근데 이거는 f를 어떻게 이동한 거야? X축으로 8만 그치. 하고 어. Y축으로 마이너스 8이야 마이너스 8.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8을 더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8을 한 결과 요게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이 함수의 정근선의 교점인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정근선의 교점은 누구지? 역함수니까 뭐 하면 돼? 3컴 그치. 자리 바뀌게 돼. 그러면 이 둘이 어때야 돼? 두 함수 같다고 했으니까 정근선의 교점끼리도 같아야 돼. 괜찮지? 그러면 결국 A가 얼마?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5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괜찮지? 근데 나 조건에 뭐가 주어졌냐면 나 조건에서 뭐라고? y는 x분의 4와 일치한다. 근데 평행이동 하더라도 분자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맞지? 그러니까 이 친구를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의 분자와 4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지. 근데 이 친구 표준형 고칠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분모를 0이 되게 만드는 x를 대입한다고 했지. 얼마야? 여기다 마이너스 5 넣으면 마이너스 15 더하기 b가 4와 같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15번은 누구 거니? 아니다. 저인 거 근데 같아. 저도 틀렸어요. 자 봅시다. fx가 주어지게 3x 더하기 2 그리고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크나 같을 때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 그래서 f합성 fa는 fa를 만족하는 이제 모든 식수 a의 값을 구하실 때 나왔거든. 근데 이제 f합성 f를 그리거나 구해서 푸는 건 너무 곤란하다, 맞지? 그래서 얘는 그냥 일반적인 풀이를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뭘로 시작하는 거지? 공통 부분이 사실 이 식은 어떻게 고쳐 써도 괜찮냐면 fa는 fa라고 고쳐 써도 괜찮잖아, 맞지? 결국은 이제 괄호 안에 못생긴 애가 있는 거. 혹은 공통부분이 반복되는 구조라서 1번은 치환하는 겁니다. 그렇지? 조금 복잡하게 차근차근 해봅시다. fa를 t라고 잡고 우리는 ft는 t라는 걸 푸는 거지. 근데 뭐부터 푼다고 했었지? 얘가 한 문자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를 먼저 푼다고 했었지, 맞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 저걸 풀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ft가 누구야? 얘잖아. 여기 그냥 t 대입한 거잖아, 맞지? 근데 얘는 경우가 몇 개야?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오케이. 첫 번째로 t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그럼 이제 얘가 3t 더하기 2가 되는 거 3t 더하기 2는 t를 푸는 거지 이렇게. 괜찮아? 그럼 이 t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t는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1이 이 부등식을 만족하니 안 하니? 마이너스 1보다 작잖아. 지금 되는 거야 되는 거. 잘 구한 거야. 자,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t가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자. 그러면 얘가 ft가 되는 거잖아. t 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9는 t를 푸는 겁니다. 그럼 t 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9는 제로가 되는 거지. 그래서 t는 완전 제곱이라서 3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이라는 값도 이 부등식을 만족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t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와 3이라는 친구 두 개를 구한 겁니다. 그럼 이걸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a를 구하는 게 우리 할 일.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세 번째 턴입니다. 즉 우리는 fa는 마이너스 1 또는 fa는 3을 푸는 겁니다. 곤란하게도 얘를 풀려면 다시 또 뭐 해야 돼? a가 누군지 알아볼라. a가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1보다 크나 같을 수도 있어. 그래서 a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크나 같을 때 또 나눠내.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로 a가 1보다 작을 때 합시다. 그러면 이제 3a 더하기 2가 fa가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을 푸는 거야.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오케이? 두 번째. 그러면 a가 1보다 크나 같을 때 풀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요 식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9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10은 제로가 되고 실은이 존재하지 않군요. 노입니다. 노. 괜찮? 오케이. 그럼 음수 나오겠지? 자, 세 번째 문제. 다시 이제 이걸 풀려고 하는 거. 똑같이 a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3a 더하기 2는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넘기면 1이 되고 a는 3분의 1이 되네. 이건 2분의 1 만족하지. 얘도 yes. 지금 우리 이제 동그라미 쳐놓자.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야. 그럼 네 번째. a가 1보다 크나 같으면 다시 적어.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9는 3 이걸 푼 거지.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6는 제로가 되고 그럼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래서 a는 2와 3이 돼. 이 친구도 얘의 그 차기에 있지. 그래서 2도 되고 3도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무지하게 나왔습니다. 진짜 많이 나왔어. 진짜 많이 나왔어. 저 문제 14번, 15번 둘 다 시험 막 한 10개 정도 뒤지면 한두 학교는 꼭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의고사 기출 문제 치고 엄청 빈도가 높은 겁니다. 사실은. 왜냐면 사람이 낼 수 있는 문제가 엄청 많은데 그 엄청 많은 문제들 중에서 이제 선택이 되는 거니까 그만큼 시험 내기 좋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 본인이 어쨌든 그래프를 조금 잘 다룰 줄 안다면 이렇게 할 수 있긴 합니다. x는 1직선을 이렇게 있고 사실 이제 쌤 왔을 때 첫 번째 풀이가 실전에서는 좀 안정적이긴 할 겁니다. 자, 3x 더하기 2가 있고 우리가 이제 얘를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 1에서의 함수값이 5가 될 겁니다. 우리 2차 함수가 이제 0에서의 함수값도 9고 5에서의 함수값도 9거든. 그래서 우리 0과 5가 아니고 1에서의 함수값이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칭성에 의해서 3에서의 함수값도 4에서의 함수값도 5가 나올 거거든. 그래서 도전을 이렇게 좀 그려가지고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여기를 잠깐만 너무 넓적하게 됐네. 여기를 4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친구를 푸는 풀이 자체가 방금 이제 ft는 t 이렇게 f는 t로 치환해서 t 그 푸는 거였잖아. 그래서 y는 t에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접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y는 x 직선이 되면 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된다. 사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텀까지는 어차피 성실하게 계산하긴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요걸 푸는 단계에서 요 단계에서 결국 fx의 그래프와 y는 t직선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거든. 그럼 내가 이렇게 가로선을 긋게 되면 교점이 더 이상 생기지 않잖아. 얘가 y는 마이너스 1 직선인데.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로선을 긋게 되면 얘가 y는 3 직선이 될 거거든. 왜냐하면 이 직선이 y는 x 직선이라서 결국은 요 x좌표 y좌표 요 정도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교점이 여기 3에서 하나, 여기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 2에서 생기겠지. 왜냐면 저 친구 대칭축이 2분의 5거든. 그리고 여기만 계산해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3x 더하기 2 직선이었으니까 요 함수값이 3이 나게 만드는 x를 찾으면 요 값이 이제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그래서 3분의 1과 2와 3과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그림에서 해결할 수 있긴 합니다. 자, 여튼 근데 계산이 사실 훨씬 좋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6번 봅시다. 이것도 2년 전인가 아마 모의고사에 나와서 그리고 내신에서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꽤 자주 보이는 문제입니다. 자, x가 y 0, 1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가족권에서 뭐가 주어졌냐면 f 합성 f1 그리고 더하기 f 인버스 1이 마이너스 4래. 그러니까 가족을 먼저 보게 되면 지금 이 함수가 f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거든. f가 1대1 대응이야.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두 개를 더해서 이 친구의 함수값과 이 친구의 함수값을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된대. 함수값이 될 수 있는 수 중에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밖에 없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밖에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이 친구가 마이너스 2여야 되고 이 친구가 마이너스 2여야 돼. 이렇게 강제로 정해지게 만들어 주더라고 문제에서.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나눠 걸 보게 되면 뭐가 주어졌냐면 k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과 0과 1일 때 f 저거의 곱이 0 이상이래. f 마이너스 2 곱하기 f 마이너스 1이 0 이상이고 f 마이너스 1 곱하기 f
F0가 0 이상이고 그다음에 F0 곱하기 F1이 0 이상이고 그다음에 F1 곱하기 F2가 0 이상이라고 주어지는 겁니다. 이걸 써놓고 이제 채워보자. y 1 0 1 2 이렇게 그리고 y 1 0 1 이렇게 가는 거지. 자 해봅시다. 자 근데 뭐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 일단 우리가 F 인버스 우리가 이렇게 하는 함수가 F니까 이렇게 하는 함수가 F 인버스가 되겠지. 그래서 F 인버스 1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여기 1이 마이너스 1을 선택한다 이런 얘기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1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거든. 네 그럼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여기 1에서 출발해서 두 번 대입해서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근데 이제 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는 안 되겠지. 왜냐하면 1이 마이너스 1을 선택하면 다시 그때의 함수값이 또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거든. 그럼 F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1가 되어서 마이너스 1을 두 번 선택하게 돼. 다시. 그러니까 여기다 y 1 0 1 이렇게 썼다고 쳐봐. 그럼 내가 이 친구를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F1에다가 F1을 다시 집어넣은 게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1에서 이 값에서 다시 마이너스 2로 가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를 선택한 거잖아. 맞지? 우린 여기도 F를 쓴 거니까 지금. 괜찮니? 그래서 여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괜찮아. 그리고 0을 선택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을 선택해도 괜찮고 0이 마이너스 1을 선택해도 괜찮아. 근데 1이 1을 선택하는 건 안 되겠지, 맞지? 그리고 1이 2를 선택하는 건 조금 곤란하다. 잠깐만. 2를 선택하면 2가 마이너스 1을 선택하는 거니까 그건 괜찮아. 잠깐만. 놓친 조건이 하나 있을까? 잠깐만. 2를 선택하면 2가 마이너스 1을 선택하면 괜찮지. 자 그러면 이게 쌤이 여기서 조건이 하나 걸러지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를 지금 까먹어서 조금만 생각을 정리하면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정리가 됐으면 다시 할게. 우리 아까 1이 마이너스 1을 선택할 수는 없다고 했지, 맞지? 1이 마이너스 1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거를 바로 쓰겠습니다. F 마이너스 2가 지금 얼마지? 1이지 1. 얘가 1이야 1. 오케이. 그럼 F 마이너스 1의 값은 0 이상이어야 되겠지. 근데 내가 1이 마이너스 1을 선택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을 선택하게 되거든. 그럼 F 마이너스 1이 음수니까 저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겠지.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마이너스 1도 안 됩니다. 이제 0과 2가 남았어. 자 그러면 1이 0을 선택하게 되면 그럼 0이 마이너스 1을 선택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라서 그때는 괜찮겠네. 그럼 우리 배달을 두 개 그립시다. 그러니까 하나 더 그릴게. 다시 이게 결국은 문제에서 두 개는 확인을 하게 시키거든. 그래야 이제 문제 난이도가 좀 유지되니까.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다시 확인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1이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1은 안 된다고 해서 1이 0을 선택하고 0이 마이너스 1을 선택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0이 마이너스 1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마이너스 2에서 1은 기본으로 깔려 있고 그 다음 1이 뭘 선택할 수 있다고 했지? 2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지. 2가 마이너스 1을 선택해야 되니까 여기 한 번에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해 봅시다. 괜찮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요걸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뭔지를 확인해보자 이런 얘기야.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F-2와 F-1이 0 이상이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2 함수값이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함수값 선택할 수는 누구밖에 안 나왔어? 지금 여기 선택되지 않는 게 마이너스 1과 2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이 2를 선택해야 된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0은 뭐야? 0은 요거랑 곱해서 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F-1이 2고 0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네? 돼? 안 돼? 안 되잖아. 여기 있어야지. 이게 탈락이 되거든. 괜찮지? 이제 이걸로 갑시다. 그럼 이제 지금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1이고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선택할 수 있는 마이너스 1과 0이 남았어. 근데 이 친구가 곱해서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얘가 0을 선택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겠네, 맞지? 그럼 이제 이 친구도 자동으로 어차피 0이 되어버리니까 통과할 거야. 자, F0과 F1을 봅시다. 0은 자연스럽게 이걸 선택해야 될 거고 F0과 F1을 곱하게 되면 또 0 이상이 되면 또 모순이 생겼네? 이건 또 무슨 사태?
이건 진짜 잠깐만 당황스럽다. 다시 마이너스 2에서 1을 선택하고 이제 1이랑 양수가 돼야 되니까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고 0에서 이제 남아있는 선택지가 없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선택하고 맞나? 이걸 잘못 봤나? 다시 한 번 더 0에서 마이너스 1을 선택 아니 다시 1에서 0을 선택하고 0에서 마이너스를 선택해서 0에서 마이너스 1을 했어.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이 1이고 이거의 함수값과 이거의 함수값을 곱해서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얘가 2일 수밖에 없어. f 마이너스가 근데 0에서 0 0이 0인데요. 어디? 0에서 0도 되잖아요. 0에서 0이 답이에요. 뭐라고? 0에서 0. 여기서? 아니 아니, 근데 여기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1의 함수값을 정하는 단계에서 안 돼서 잠깐만. 그러니까 그 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가 있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가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1에서 이제 마이너스 1을 선택해야 되잖아, 맞지? 그리고 그 다음에 FF1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1의 함수값을 선택하는데 1의 함수값을 일단 마이너스 2가 안 되고 마이너스 1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1이 0을 선택하면 1이 2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1이 2를 선택하게 되면 그리고 예 다시 이제 이해했어. 다시 볼게. 봅시다. 약간 착각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구조가 지금 마이너스 2에서 1이 마이너스 1을 선택했다고 생각해도 괜찮겠지. 그리고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1이 선택하면 0을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 1이 2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지금은 1이 2를 선택한 경우야. 그럼 2가 자연스럽게 뭘 선택해야 돼? 2가 마이너스 1을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저기 가족을 둘 다 만족하잖아. 그 상태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뭘 확인하고 있었냐면 네. 1이랑 2 곱했을 때 마이너스인데요. 그러네? 마이너스인데. 그럼 저기서 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잠깐만. 1이 마이너스 1을 선택하면 안 돼. 1이 마이너스 1을 선택해도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을 선택하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의 곱이 꼼수가 되어서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사태일까요? 잠깐만 한 번만 더 해보자. 다시 일단 이거는 확정. 그 다음에 1의 함수값을 정하고 싶은데 마이너스 1은 무조건 안 돼. 그리고 마이너스 1은 다시 한 번 더. 그럼 이걸 잘못했나? 근데 뭐지? 그 K가 마이너스 1일 때 F에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2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그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2가 나오고 그거랑 곱하니까 F0이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가가 틀렸는데 응? 마이너스 1을 울고 와서 괜찮다. 잠깐 그냥 할게. 슬프다. 그러니까 뭐 이제 하겠습니다. 뭐 이런 날도 저런 날도 그런 날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 때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멘탈이 나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레슨 합시다.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시작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여기 1에서 마이너스 1을 선택하는 이건 이제 보장되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이 이제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마이너스 2에 도착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그려놓읍시다. 마이 1, 0, 1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 가는 건 안 된다.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로 가는 것도 안 된다. 이거 두 개 걸러줘. 마이너스 1이 0을 선택하거나 마이너스 1이 2를 선택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냥 두 개로 나눠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게 이 친구랑 녹색으로 마이너스 1, 2를 선택한다. 자,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제 이걸 하는 순간 0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여야 되거든. 0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 그러면 이제 남은 게 1과 2가 남았는데 이제 처리해 봅시다. f-2와 f-1을 곱했을 때는 0과 1을 곱했으니까 0 돼. f-1과 f0을 곱했어도 0이 돼. 그럼 f0과 f1을 곱했을 때는 0 이상이 되려면 음수인 함수값을 선택해야 되니까 이렇게 음수가 되지. 근데 그러면 이거 둘을 곱했을 때 0 이하가 될 수가 없어. 2는 2를 선택해야 되니까. 모순이 생겨. 이제 이걸로 넘어갑시다. 그럼 이제 이 친구 함수값 둘이 하나 2가 어디를 선택해? 2가 마이너스 1을 선택해야 되는 거지, 맞지? 그리고 나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 자, 이 친구 둘이 함수값을 곱해서 양수 됐어. 그리고 이 친구 둘이 함수값을 곱해서 0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0이 되거나 마이너스는 안 되겠다, 맞지? 왜냐면 마이너스 1과 2를 곱하면 음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0이 0을 선택할 수밖에 없네. 이게 되는 순간 자동으로 요거 두 개가 다 충족이 되는 거지. 그럼 f1과 f2 곱이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1의 함수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가겠군. 이런 거를 여튼 볼 수 있다. 이 정도는 안 풀렸으면 사실 의심했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17번 보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사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험에서 많이 어렵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모의고사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쉽게 만들었던 문제. 자, 보게 되면 이제 fx라는 친구가 주어지기를 이제 루트 ax-3 더하기 2가 될 거고 a가 2분의 3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역이 x가 2 이상인 함수가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는데 gx의 관계식이 gx는 뭐냐면 이제 f 인버스 x를 선택한대. 그리고 fx를 선택한대. 기준이 뭐냐면 이제 큰 걸 선택한대. 큰 함수를 선택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같은 x에 대해서 함수값이 더 큰 함수를 선택하겠다. 그냥 전부야. 그러니까 굳이 저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가 없어. 자, 그럼 봅시다. 문제에서 이제 이 상황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라서 그려놓게 되면 지금 이 친구는 꼭지점이 2가 되잖아, 맞지? 그리고 이 친구 정의역을 fx의 정의역을 보게 되면 x가 a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거든. 근데 내가 이 부등식에다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괜찮냐면 a와 2의 자리를 바꾸어도 괜찮아, 양수일 때문에. 그래서 2보다 a분의 3이 작거나 같다고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꼭지점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그리고 어차피 정의역 연계가 2라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x는 이 직선을 이렇게 그려놓게 되면 이 오른쪽에서 살아있는 그래프가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꼭지점이 y는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y는 이 직선을 이렇게 그려놓읍시다. 그리고 이 꼭지점의 x좌표가 2보다 어떻다고?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꼭지점이 이쪽에 있는 거야, 이쪽에. 이렇게. 그리고 나서 무리함수를 이제 a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도록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역함수에 대한 이슈가 나왔으니까 y는 x직선도 그려야 되겠죠. 예, 그려야 되겠죠. 그럼 이 친구를 y는 x 대칭 이동하게 되면 역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서 이 친구가 y는 f 인버스 x가 될 겁니다. 여기가 y는 fx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2 이상인 x에 대해서 더 위에 있는 함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즉 이 오른쪽에서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 중에 더 위에 있는 걸 선택하는 함수가 gx야. 당연히 요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지. 요렇게. 요게 gx입니다. 괜찮니? 여기까지가 첫 번째 턴입니다. 자, 결국은 gx 그래프를 추론해내는 게 첫 번째 요구되는 일입니다. 물론 이제 매우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y는 x 더하기 이 친구와 이제 직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N이라고 하는데 HN이 이렇게 되는데 n이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교점이 2개고 n이 3보다 클 때는 교점이 1개. 그러니까 괜찮지?
근데 y는 x 더하기 n은 어떻게 생긴 직선이지? 이 친구랑 뭐해? 평행하잖아, 맞지? 근데 지금 저 n은 우리는 뭐라고 불러? y 절편이라고 보잖아. 그러면 n이 0보다 조금 크면 직선을 내가 어디다 그려야 되지? 요걸 눈곱만 보면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럼 교점 몇 개 생겨? 2개 생기네. 근데 저 직선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직선이 어떻게 되겠어? 위로 올라가겠지. 그러면 언제 마지막으로 2개 만나게 될까? 여기를 지나요. 요렇게 그리실 때, 요렇게 그리실 때. 요때 마지막으로 2개 만나게 되는 거야. 맞지? 그때 n의 값이 얼마래? 3이래. 그러면 요 직선은 누구라고? y는 x 더하기 3이라고. 괜찮지?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돼? x 좌표 얼마니까? 2니까 2,5가 되겠지. 요 2,5를 누가 지난다고? fx가 지난다고. 그럼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저기다가 2를 대입하면 루트 2a-3 더하기 2를 한 결과가 5가 된대. 이렇게 하는 거야. 정리하면 3이 되고 2a-3는 9가 되어서 결국 a가 6이라는 사실을 찾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 그리고 이제 대입해서 함수값을 구하는 거지. 문제에서는 g10을 구하래. 자, 그러면 이제 g10을 10이라는 숫자를 요 함수에다 무리 함수에다 집어넣을 건지 요 2차 함수에다 집어넣을 건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경계가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맞지? 다시 말해서 이 무리 함수의 그래프가 y는 x랑 만날 때보다 저 10이라는 게 더 작으면 무리 함수에 대입하는 거고 10이 더 크면 2차 함수에 대입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 돼. 루트 6x-3 더하기 2는 x를 푸는 거지. 그러면 6x-3 2를 넘기면서 제곱할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되는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7은 제곱가 되고 그래오실 쓰기는 x는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더하기 25 빼기 7이군요. 18이 되겠지. 그래서 5 플러스 우리는 그 중에서 양수인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3 루트 2. 근데 얘가 대충 9.2 얼마 이렇게 될 겁니다. 10보다 더 작겠지. 왜냐면 루트 2가 대충 1.4 정도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9.2 얼마가 돼서 10이라는 수는 여기에 이렇게 대입되는 거야. 여기에 10이 이렇게 대입되는 거지. 그럼 결국은 뭐야? 문제 속에는 G10이라는 친구는 여기다 쓰면 되네. G10이라는 친구는 뭐야? F 인버스 10을 구하는 겁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얘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은 K 이렇게 놓고 FK는 10을 푸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이 친구가 사실 fx 10인 거고 저 친구의 값이 10이 나오게 만드는 k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루트 6x-3는 8이 될 거고 제곱 6x-3는 64가 되어서 결국 6분의 67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하다. 그 다음에 22번. 이거는 사실 많이 쉽거든. 계산이 조금 있어서 봅시다.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4x와 y는 kx 마이너스 1이 만나지 않는다. 근데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는 결국 교점이 있다 없다는 맞지? 근데 항상 교점은 뭐랑 같다고요? 정확히는 교점의 x좌표는 연립방정식의 실수와 같다고 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둘이 같다고 놓고 풀었을 때 만족하는 x가 존재하면 교점이 있는 거고 존재하지 않으면 교점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4x는 k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전개를 하게 되면 kx 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다음 kx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제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거는 혹시 차 방정식인지 아니?
K가 0일 때는 1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중요하지 않지만 시험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K가 0일 때는 1차 방정식이 돼서 실근이 한 개 존재해버리네. 교점이 한 개 존재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케이? 이제 그럼 K가 0이 아닐 때는 오는 거지. K가 0이 아니게 되는 순간 얘는 이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실근이 없다고 했으니까, 교점이 없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음수이길 원하는 겁니다. 실근이 없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쓰게 되면 이는 K-3의 제곱 빼기 4K가 음수 이렇게 푸는 겁니다. 요거는 양보할게. 진짜 2차 방정식 간단히 계산하면 됩니다. 자, 2, 3 갑시다. 2, 3. 요것도 산술기하 중에 조금 중요한 유형입니다. 이게 출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일단 시너지에 이 문제 있긴 합니다. 정확히. 자, x축, y축 만드는 거 각각 a와 b라고 하자. OAB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그리면 안 되거든요. n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x절편 y절편은 y축 오른쪽에 생길 겁니다. 정확히는 이제 마이너스 2,4를 이제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지. 자,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일단 b 구하는 거 너무 쉽다. 0 대입하면 되니까 0,2m 곱하기 4가 되거든요. 자, a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제 그냥 y 0을 대입하면 x절편이 보이잖아. mx는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분의 4가 되겠지. 그래서 고점의 장도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분의 4 콤마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쌤이 한 게 첫 번째 할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표시하고 x절편 y절편 구해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원점이 될 테니까 그럼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지. 항상 강조하지만 지금 저기 써놓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분의 4라는 건 좌표지 길이가 아닙니다. 맞지? 그래서 이제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두 번이 텀이 되겠지.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m 더하기 4 곱하기 저기다 마이너스 붙인 게 길이가 되겠지. 2 더하기 m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2로 묶어낼 수 있고 얘도 2로 묶어낼 수 있어서 그냥 2로 두 개 묶어내게 되면 m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m분의 2가 될 거고, 그렇게 고부익꼴로 주어졌을 때 이제 최소는 산술기하지. 정리하면 m 더하기 m분의 4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겠거든요. 여기다가 산술기하 쓰게 되면 2루트 4가 되어서 저값이 4가 될 겁니다. 요것도 4고, 그러니까 이 친구의 최소값은 4고 이건 상수 4니까 얘는 흔한 아까 32보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8이 16이군요. 16보다 그거나 작아요. 혹시 질문 있니? 다 잘 이해하고 있는 거지 지금? 괜찮아? 자, 그럼 이제 24번 봅시다. 자, 24번은 이제 F합성 F는 i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 우리는 항등함수라는 말은 1에서 출발하면 1에 도착하기, 2에서 출발하면 2에 도착하기, 그걸 원하는 거잖아. 맞지? 생각해봐. 일단 1이 1을 2가 2를 3이 3을 선택하면 당연히 항등함수가 되겠지. 항등함수를 합성하면 당연히 항등함수인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케이스 1은, 우리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되는 케이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두 번째 케이스가 문제인데 한번 생각해보자고. 내가 1이 2를 선택했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도착하고 싶어. 1에 출발했으니까. 그럼 2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 이거 3개 선택할 수 있잖아. 맞지? 근데 2가 1을 선택하면 다시 1이 2를 선택해서 여기 도착할 수가 없어. 그치? 어차피 이것도 F고 이것도 F고 이것도 F니까 2가 2를 선택하면 그럼 쭉 간다는 얘기잖아. 맞지? 안 되는 거야. 2가 뭘 선택할 수밖에 없어? 3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세 번째 1에 도착하기 원하는 이렇게 되겠지. 결국은 얘네들을 옮겨서 그리게 되면 이 F가
이런 식으로 어이쿠야 이런 식으로 완성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같은 방식으로 1, 2, 3 1, 2, 3 1, 2, 3 1, 2, 3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 친구가 만약 1이 3을 선택했어? 그럼 3이 2를 2가 1을 선택해야지만 1에 도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될 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것도 약간 편의상 쓰면 크로스라고 쓰는데 이렇게 되는 케이스와 이렇게 되는 케이스 이렇게 두 개가 생깁니다. 약간 쌤이 망설은 그냥 말을 해버려요. 어제는 꿰맨자고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그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괜찮지? 자, 이 문제에서는 얘가 조금 덜 중요하긴 합니다. 자, 해봅시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1대1 병이래. 오케이 1대1 병이 안 되면 어차피 안 돼서 다음 나와 조건에서 모든 x에 대해서 이제 f는 i를 만족합니다. 사실 이렇게만 주어졌어도 이제 어려울 건데 문제에서 f2 빼기 f1이 2래. 이게 이제 매우 어려운 조건이지. 그래서 경우를 다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좋고. 좀 이따 하자. 어차피 한 가지 케이스하고. 약간 이거는 이제 경우를 좀 많이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1이 1을 선택하고 2가 3을 선택하는 경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은 이미 이거라서 완성된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오케이? 자, 근데 2가 이제 3을 선택하잖아. 그러면 3은 반드시 누굴 선택해야 돼? 3은 4, 5, 6, 7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는 거야. 괜찮지? 3이 예를 들어서 4를 선택했다고 하자. 그럼 4는 무조건 누굴 선택해야 돼? 4는 무조건 2를 선택해야 돼. 그래야 이게 사이클이 완성이 됩니다. 괜찮아?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4, 5, 6, 7 4개 중에 한 개를 고르면 사이클이 하나 완성되어 버린 겁니다. 네, 그러면 요 4개에 대해서는 뭐가 달성되었어? F는 I가 달성되어 버렸잖아. 맞지? 남은 3개를 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남은 3개는 어차피 몇 가지 방법이 있었지?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3가지 방법이 있는 거잖아. 맞지? 그 각각에 대한 3가지씩 있으므로 곱하기 3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2가지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함수값이 차이가 2가 나는 경우는 1, 2, 그 다음에 2, 4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길 겁니다. 괜찮지? 근데 이제 이게 자기 자신을 선택하지 않으면 반드시 크로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 모양의 사이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이 2를 선택해버렸잖아. 2가 4를 선택했으니까 4가 어떻게 돼야 돼? 4가 1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그래야 크로스가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요 1, 2와 4로 이미 크로스가 선택이 되어버렸어. 달성이 되어버린 거지. 남은 4개 가지고 뭐 하는데? F는 I를 만족시키도록 만들어주면 하면 됩니다. 괜찮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었지? 4개 가지고 만드는 건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요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요렇게 만들거나 요렇게 총 3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 오케이? 근데 어차피 이거는 케이스가 똑같으니 곱하기 하면 되고 여기서 한 가지가 있을 거고 여기서는 일단 크로스할 3개를 골라야 돼. 4시 3을 하고 크로스 방법 몇 가지야? 2가지잖아. 맞지? 그 2가지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거.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잠깐만. 근데 쌤이 약간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맞군요. 쌤이 착각했어. 더하기를 잘못했어. 자, 아니 쌤이 12 더하기 8은 25? 라고 생각하고 있어. 여기 한 가지 써놔. 이게 더하기 잘못이 아니라 그냥 놓친 거야. 자, 더 봅시다. 1, 2, 3, 4, 5, 7. 1, 2, 3, 4, 5, 7.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1이 3을 선택하면 2가 5를 선택하면 되지. 근데 이번에는 1과 3과 2와 5가 모두 다 다른 수가 사용되었어. 그러면 1, 3이 사이클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2, 5가 사이클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괜찮지? 그럼 1, 3에 추가할 숫자를 한 개 선택해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1도, 2도, 3도, 5도 아닌 수가 몇 개 남아있어? 3개 남아있으면 3개 중에 한 개를 고르는 거야. 그러면 편의상 4를 골랐다고 치자. 오케이? 뭐 어떤 일이 생기냐면 1, 3, 그리고 3, 4, 그리고 4, 1 이렇게 되어야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야. 1, 3, 그리고 3에서 4로 가고 4에서 1로 가야 뱅글뱅글 돌 거 아니야. 맞지?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가 2, 5도 또 추가를 하나 골라야 돼. 이 C를 하는 거지. 그러면 6을 골랐다고 치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2, 5, 그 다음에 5, 6, 그 다음에 6, 2 해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이제 7, 7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이게 1, 3, 2, 5일 때 함수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아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이 다음에도 계속 할 거냐인데 지금 여기 이 두 개의 숫자와 여기 이 선택된 두 개의 숫자가 같아다. 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 맞지? 아까 여기서는 같은 게 하나 있었고 여기서 같은 게 하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오케이? 여기는 그 뒤에는 내가 3, 5를 선택하든 4, 6을 선택하든 5, 7을 선택하든 상황이 똑같을 거야. 1, 2와 1, 2가 아닌 두 수를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곱하기 3이 되는 겁니다. 즉 3, 5 선택한 케이스와 4, 6 선택한 케이스와 5, 7 선택한 경우의 수가 같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곱하면 끝납니다. 다 나오면 39가 되는 거지. 쉽지 않다, 맞지? 쉽지 않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는 쉬웠는데 너희들 좀 잘 못한 것도 있고 어떤 문제는 이제 진짜 어려워서 잘 못한 것도 있고 여기까지 풀이하겠습니다.